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인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 저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일 때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분석하는 동영상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3명 중에 1명이 보는 미래엔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약 48분에 걸쳐서 65개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에서 차분하게 그 문제점을 설명을 했지만 제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분노와 개탄을 참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현대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 반쪽 눈으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저는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는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불가피성의 흐름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환경에서 인권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민주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국가가 총력적으로 국가 발전의 전쟁에 나설 수 없었던 그런 근대화, 박정희의 애국 독재, 국가 중심의 경제 발전, 이런 불가피성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는 어떤 이 4.19, 5.18 또는 60 같은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사회 변혁의 민주화 운동의 흐름, 이 두 가지가 한국의 현대사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요. 두 개의 날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있게 서술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좌편향 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쪽 날개는 아주 대폭 축소해 놓고 다른 한쪽은 왕창 키워서 불균형하게 날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은 한 장을 게재하고 그것도 5.16 군사혁명 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시청 앞 광장에 있었던 사진, 옆에 차지철, 박종규 그 사진, 그거 하나 달랑 게재하고 김대중의 사진은 3장이나 썼습니다. 김정일과 껴안고 이런 사진들. 아주 그 상징적인 이 좌편향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테러, 도발 이런 것들은 거의 서술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시도한 사람이 최초의 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검정 교과서 제도는 이 어떤 강력한 이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정화가 필요하다. 아예 지필진서부터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좌편향, 이 한국의 역사학계나 또는 이 전교조, 이 한국의 교육계가 좌편향으로 이미 지배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검정 시스템은 바꿔봐야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국정교과서는 이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로 되어 있는 좌편향 교과서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교과서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과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균형이 있고 양쪽의 흐름을 형평성 있게 서술을 해서 자라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이 잡힌 그런 역사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세상에 도가 물고 나무서서 그런 좌편향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을 완전히 관계 공무원들을 사법 잣대를 적용을 해서 사법 처리하는 이런 무도한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빼게 만들고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의 테러, 도발, 세습, 인권 이런 표현은 거의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자, 그러니까 아예 교육부의 지필 기준조차도 더 벌겋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제 검정을 받은 이제 내년에 사용되게 되는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들 한마디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용되는 8종의 역사 교과서 이 완성본을 조선일보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좌편향이 강화됐다. 제가 대표적인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종 중에서 6종이 천안함 폭침이라는 폭침 사건이나 표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3종은 누락을 했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발의 주체를 싹 빼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8종 모두. 자, 이건 교육부의 지필기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뭐 지필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어도 저런 식으로 뺐을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은 것이지요. 좌파는 영어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유엔 총회의 결의문을 보면 분명히 한국, 남한 지역에서 설립된 합법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펜앤마이크에서 김진애 정치전망대를 제가 운영을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도 모르는, 영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명백한데 문법이라든가 이 독해력에 따르면 한국의 남쪽에, 한반도의 남쪽에서 유엔 감시단의 활동 아래 이 선거가 치러졌고 합법적인 정부가 하나 탄생했다. 그런데 그 정부는 그 지역에 대한 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이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현재 그 정부가 a lawful government, 그 정부가 the only such government, 바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아주 명백하게 영어로 명시해 놓은 것을 이 좌파는 영어도 못합니다. 자, 세 번째, 8종 중에서 6종은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이라고 마사지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가절하. 반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그것만 들여다보면 북한의 정권은 완전한 정권이고 완전한 국가가 수립이 됐고 남한은 불완전한 정권이요 불완전한 국가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의 불가피성의 흐름, 그리고 필연적인 애국적인 흐름, 근대화, 경제성장 이것을 다룬 총 페이지 수가 8종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4.19, 5.18, 60 이런 것을 다룬 것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다섯 번째, 문재인 정권의 이 평화쇼, 뭐 이 남북 대화, 무슨 뭐 긴장 완화,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잔뜩 찬양을 해놓고 우파 정권은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북 정책, 이걸로 무슨 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다, 아니, 무엇보다도 역사적 평가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인 논란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집권 세력을 역사 교과서가 다루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역사 교과서가 트럼프의 탄핵 논란을 다룹니까? 미국의 역사 교과서가 트럼프가 하는 각종 무슨 대이민 정책, 중국과의 무역 갈등
또는 트럼프의 일종의 자유분방한 언행 이런 것들을 다룹니까? 자, 마지막으로 역시 북한의 테러, 도발, 세습, 인권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되고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분석했던 동영상 분석 내용은 안병훈 사장 대표가 운영을 하는 기파랑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배회하는 마르크스 유령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 유령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유령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을 하는 각종 영양제를 먹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